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또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4일 금요일 장은 위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밀리는 장대 음봉 원웨이 하락장이 출현했습니다.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은 만기를 4거래일 남기고 블록딜 콜옵션의 전쟁이 마무리 단계가 시작되었던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 볼게요. 야간 선물은 목요일 밤에 0.77%로 마감을 해서 금요일 0.7%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내려오며 약 2% 하락한 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은 0.19% 하락해서 종료했고요. 위켄 나스닥은 일요일 오후 5시 현재 0.14% 정도 빠져 있습니다. 뉴엔 AI가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15,000원 대비 156% 오른 38,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은 독립기념일 휴장일이었죠. 나스닥 선물은 새벽 2시까지 거래됐으며 0.67% 하락한 상태로 종료했습니다. 자, 90일 관세유예 종료 시한은 7월 9일 0시 1분이고요. 종료 전에 각국에 관세유를 통보할 예정이고 7월 7일 12개국부터 시작해서 국가별 협상 과정에 따라 각자 다른 관세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교역국에 대해서는 1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난다는 타코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도 일정을 바짝 앞두고 약간의 차익 매물도 출회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감세 법안 서명식을 갖고 감세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역사상 가장 큰 감세이며 가장 큰 정부 지출 축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현 정치권 모두를 비판하면서 기존에 언급했던 대로 감세안이 통과되자 바로 아메리카당을 창당했습니다. 머스크는 신당의 목표로 상원 2석에서 3석, 하원 8석에서 10석 등 총 10석에서 13석 규모의 의석을 제시했으며 이는 트럼프의 반기를 드는 행동으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조금 더 이어지며 강화될 가능성을 높였고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현물장이 휴장이었던 금요일 나스닥 선물은 새벽 2시까지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증권사들 기준 나스닥 선물 개인 미결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 70% 이상으로 우세한 가운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기보다는 일시적 흔들기 및 조정에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단 뒤집히는 것은 며칠이면 가능하기에 수급 추이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이제 국내 증시 내용입니다. 금요일장을 종합해보면요. 금요일장은 메인 수급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6월 23일에 이례적으로 금융투자가 메인 수급이었던 것 아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돌려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금요일에도 메인을 찾아야 했는데 자칫하면 초반에 외국인 콜옵션 매수세, 자,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가 장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저기 보시면 요 구간 외국인들이 저기 콜옵션 외국인 갈색 콜옵션 월물 콜옵션 시작부터 70억 가량 굉장히 초스피드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숫자 저기에만 주목을 했다면은 오늘 마치 시장 상방으로 착각하기가 쉬웠던 날인데 어떻게 됐어요? 하방으로 내려왔죠. 자, 올라올 때 30억 4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시장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시장의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다를 파악해야죠. 초반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금 시간 본장 시작하고 조금만 살펴본다면은 이거 콜옵션이 급히 땡겨준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구나. 그러면 얘는 메인이 아니구나. 오늘 시장이 순방향으로 힘을 쓰지 않는구나. 그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의 순방향과 수급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럼 얘는 아니다. 이 순방향하고 시장의 순방향하고 수급 방향이 일치하는 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원을 찾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눠서 시장을 파악해 줘야 돼요. 자, 근데 6월 23일에는요.
이례적으로 금융투자가 메인 수급이었어요. 자, 그날 분봉을 쭉 당겨서 보시면요. 6월 23일 요 날입니다. 자, 요 날. 어떻게 된 날이죠? 갭 하락 출발해서 잠깐 밀리다가 자, 이렇게 갭 하락 출발해서 잠깐 반등하고 쭉 밀리다가 여기서 쌍바닥 잡고 갑자기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금융투자의 수급이 확 떴어요.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선물을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해서 같은 시장의 순방향과 그다음에 수급 방향이 일치했죠. 그래서 나 오늘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갑니다를 신호탄을 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제가 이날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 진행할 때도 이제 금융투자 봐야 되겠네. 금융투자가 스타트 걸었네. 주요 에너지원은 금융투자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메모장 있죠. 그 라이브 방송 때 쓰고 실시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리뷰 영상 때 이렇게 일부 보충도 하잖아요. 6월 23일을 쭉 올려보시면요. 쭉 올려보시면 6월 23일에 분명히 그렇게 다뤘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6월 27일이고요. 6월 26일 좀 더 올려보면요. 실시간으로 지금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때 썼던 거를 잘 기억해내면서 자, 조금 더 올려볼게요. 6월 자, 23일이면 요즘 여기 25일이네. 좀 더 많이 올려야 되겠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쭉 더 올려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6월 23일 이게 위클리 옵션 만기일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메인 수급 주도권 확인하자 이렇게 써 있죠. 9시 34분부터 기준 양봉을 세운 주체가 금융투자였던 것을 확인한 겁니다. 9시 34분부터 금투의 선물 주도권을 확인하자. 그래서 이때 상승 에너지와 하락 에너지를 나눠서 뭐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냐 이거를 봤는데요. 메인 수급이 이제 주도권을 금융투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앞으로 수급을 더 올리면 상승할 것이고, 그렇죠? 금융투자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되면은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외국인들이 무려 9천억 대의 선물 매도가 나왔던 날이에요. 자, 선물 외국인들 보시면 이날 이렇게 6월 23일에 외국인들이 9천억 대의 선물 매도가 나왔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금융투자는 무려 1조 원의 선물 매수를 했었고요. 메인 수급이 금융투자였기 때문에 얘를 추적한다면 당연히 9시 34분 장대 양봉 이후로는 양선 플러스가 돼야겠죠. 상승 포지션으로 트레이딩을 해줘야겠죠. 순방향으로. 근데 계속 늘 주로 외국인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금융투자가 메인이었던 적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원래대로 외국인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날 시장은 하루 종일 꼬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순방향을 움직이는 메인 수급 에너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결대로 따라가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다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그날 메인 수급을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 콜옵션이 아니라 다른 거였던 거죠. 그게 어떤 건지는 잠시 후 정리가 된 걸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은 메인 수급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6월 23일에 이례적으로 금융투자가 메인 수급이었던 것처럼 금요일에도 메인을 찾아야 했는데 자칫하면 초반 외국인의 콜옵션 70억대 매수세를 가지고 상방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날이었습니다. 6월 23일은 아침에 금융투자가 메인 수급으로서 스타트를 걸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판단이 끝난 날이었는데 요거 리뷰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 영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박중사 250623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여기 제목에 맞게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요 썸네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6월 23일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있겠죠. 예, 요거 공부하시면 메인 수급 이렇게 잡아내고 또 그 결대로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같이 다 그 시간에 잡아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정리한 리뷰 영상이니까요. 저거는
그래서 이날도 메인 에너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외국인이 그날 선물을 종가 기준 9천억대나 매도했던 것을 중심으로 그날 상승 방향의 반대로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물론 금요일의 경우 초반에 상황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콜옵션 매수로 인해서 상방 포지션을 순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잡아야 했던 날입니다. 이날 콜옵션 미결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기에 기존 콜 매도에 외국인 환매수로 해석했고, 외국인은 기존 콜 매도가 6월 18일 이전에나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법 오래된 물량의 손절 혹은 블록딜로 콜옵션 매수를 받아낸 콜옵션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어서 그 물량이 일부 손절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이렇게 잡아드렸었는데요. 이게 바로 잡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거 외국인들의 콜옵션이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게 417.5에서 420 월물 콜옵션 중심으로 매수가 나왔었던 건데, 그게 블록딜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끼리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미결이 감소했다. 특히 420 월물콜이 감소했다. 라는 거. 그래서 기존 콜 매도자들이 콜 환매수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였구나. 근데 그게 순방향으로 가지 않은 거구나. 그렇다면은 외국인 콜옵션을 지금 따질 게 아니구나. 대신에 이 콜옵션 블록딜 전쟁이 점점 종료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는구나. 그렇다면은 콜 때문에 관리됐던 게 점점 시들어 버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점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럼 메인 수급이 뭔데? 바로 당장 하루 남은 개인 위클리 콜이 지금 23억 매수로 큰 편이다. 개인들이 위클리 콜을 지금 하루 남았는데 23억 들어간다면 반대로 개인 콜을 살려주지 않기 위해 하방으로 무게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녹여야 되니까 23억.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기존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주,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중 지주사, 조선, 방산 등이 대거 밀리면서 시작 하락 영향을 보태고 있다. 특히 지금 조방원 중에 조선, 방산, 지주사 등이 진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쭉 아침에 연결해서 텔레그램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날 메인 수급은 시장의 방향성과 달리 움직인 외국인의 콜옵션이 아니라 6만 5천 원을 찍고 내리꽂았던 삼성전자 현물과, 자, 삼성전자 6만 5천 원 찍고 6만 3천 원 저가까지 2천 원 움직였죠.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영향을 시장에 많이 미쳤던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개인 콜옵션 매수, 요것 또한 위클리 개인 콜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콜옵션을 이렇게 달렸습니다. 12시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계속 콜옵션을 땡겨서 막 40억 이상씩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녹이는 방향으로 시장은 반대로 하락을 하거나 하락 후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 하락세가 계속 출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 초반에 막판에는 이제 프로그램 판매가 됐지만 이렇게 지금 내려왔었고, 그다음 외국인 선물 매도, 자, 외국인 선물 매도, 갈색선 외국인 선물 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물 매도가 점심시간 때까지 계속 밀리던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침 9시 때만 잘 파악하면, 9시 초반대에만 30분 정도 전후까지만 파악하면은 그날은 편안하게 그 뒤에 상황을 이끌어갈 수도 있던 날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콜에 외국인 콜 중심으로 매수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결대로 계속 콜옵션을 물타기 했다면 바로 그게 대중 개미들의 속성, 그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이 40억이 올라오는 것처럼 개인들은 그날 한번 방향 잡은 걸 계속 물타기만 했어요.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잡은 것만 계속 키워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더 무게감 있게 밑으로 빠지기가 쉬웠죠. 자, 두 번째, 7월 3일 블록딜 콜옵션 거래 대금은 231억 원이 나왔고요. 7월물 제외 과거 평균보다는 높은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7월 2일 블록딜 콜옵션 거래대금 342억과 7월 1일 584억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평균 이상의 거래가 출현하며 400 콜옵션을 포함하여 420콜 등 위쪽 콜옵션에 대해 분할 청산 거래가 일부 나오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등장에 의해 콜옵션 규모가 커져 아직 잔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결제 시까지는 일정 부분 관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417.5하고 420 월물콜에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을 장 초반에 파악했던 거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420 월물콜은 블록딜에 관여했던 옵션으로 보이고 블록딜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끼리였을 가능성과 420 월물콜 미결이 초반에 급감했다가 하루 종일 증가했던 거 포인트 잡고요. 기존 콜 매도자들이 콜 환매수에 관여하다가 점진적으로 외국인이 신규 콜 매수를 늘렸을 가능성, 즉 뭐 이번에 한 번에 이제 강하게 민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콜옵션 기존 물량을 살려가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조선주, 방산주, 지주사들 좀 빠졌던 것 중심으로 마지막에 좀 환매 처리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버텨가면서 평소보다는 좀 버텨가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엔솔과 그리고 지금 조방원주들을 중심으로 크게 밀리면서 고가 대비 무려 11.6포인트, 진폭이 꽤 많이 나왔죠. 11.6포인트를 하루 종일 내려온 계단식 원웨이 하락장이었고 특히 조선, 방산, 지주사 등이 진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후반부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떨어진 종목들을 프로그램이 다시 주워 담는 모습도 나타났기에 월요일에 이 물량이 단타로서 빠져나가 오전장에 강한 출렁임을 만들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들어왔던 물량을 단타로 빠져나가고 또 새로 잡는 물량과 함께 이렇게 계속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다면 최근에 보였던 대로 월요일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또 많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들 양매수화가 뭐 당장은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도 월요일에는 또 풋옵션으로 또 많이 몰린다면은 개인들 양매수화가 또 중간에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다시 흔들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크게 올랐던 종목은 차익 실현이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에게는 자금의 이동을 통한 신규 매수세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하락은 조선, 방산, 지주사 등이었고요. 상승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셀트리온 등이 새로 바톤을 이어가는 종목으로 등극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좀 적을까요? 그날은 쉬었기 때문에 좀 뺐는데 그 전날 상승한 채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자, 원웨이 하락으로 일봉상 전일 양봉을 장악하는 장악형 음봉이 탄생해서, 자, 일봉 보시면 이렇게 장악형 음봉이 탄생해서 월요일에 음봉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6월 24일 저점 자리를 이탈하며 하락 조정을 당분간 보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잠시 짚어보고 가면요. 자, 현재 기준으로 하루 남은 위클리 옵션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개인과 함께 이렇게 상방 포지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금요일에 콜매도 포지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상방이냐라고 보면요. 목요일에 콜 매수 포지션이 외가로 중심으로 지금 펼쳐져 있어서 저 멀리 상승하는 것을 지금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개인은 그냥 뭐 금요일에 콜 매수 40억 들어왔으니까 뭐 거기에 맞게 지금 상방 배팅이 되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보다 더 외가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차이는 크게 없어요. 포지션 자체는. 그다음 금융투자가 반대로 콜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강해서 금융투자는 420 이상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철저히 원치 않는다. 따라서 금융투자는 월요일에 상승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거래를 할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금융투자는 개인들이 금요일에 양매수로 들어온다면은 그냥 양매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기준이니까 이건 만기일 당일 거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고요.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면 단계적으로 체크해야 할 자리, 외국인 콜매도가 300억 이상 대량으로 출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411.6 김광석 일어나 돌파 자리, 요거는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기존의 리뷰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고요. 6월 24일 시가 410.35에서 저가 409.4부근의 갭자리,
요게 이제 7월 2일에 저가가 409.95로 찍고 넘어가면서 위협받고 터닝했죠. 결국 깨지 않고 다 지금 지키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장악형 음봉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6월 23일에서 24일 갭자리인 404포인트대. 자, 요거는 진짜 월요일, 화요일에 다 가자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 다음에 400에서 401.5자리를 또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2자리, 그 다음 383에서 385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고가가 432포인트 정도가 된다면은 383에서 385선은 61.8% 자리가 되는데 지금 시장은 413.25까지 또 장악형 음봉을 보이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또 432가 멀어졌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알맞게 383에서 385 자리를 우리가 공략 타점으로 보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지 반드시 시장에서 432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 432선까지 가지 않고 내려온다면 이라는 내용을 계속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618 자리는 378선이 되기 때문에 383에서 385 다음에 378까지도 단계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핵심 자리들을 파악을 해놓고 봐야 그 단계를 넘어갈 경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기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즉 생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닥도 7월 2일에 크게 말아 올리며 지켰던 추세 빗각을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종료했고 상단에서 자 여기였죠. 코스닥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대를 결국에는 그날은 지켰는데 금요일에는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다 해서 332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위에 480 이평 저항 있고요. 상단에서 다중고점의 형태를 띠기에 이번에 618에서 50%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존 트레이딩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는 방식이고요. 그만큼 또 대응을 타이트하게 하거나 대응을 의미 있게 하거나 대응을 기준을 잡고 근거를 잡고 대응을 하자가 생존 트레이딩인데 1차 지지는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파생반에 제가 늘 8시 41분경에 올려드리는 파생반 1차 지지와 저항, 2차 지지와 저항 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들 그리고 뭐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 1차 지지는 421.5로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410 위에서는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빈약합니다. 이 확률적으로 그래서 좀 더 많이 러프하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보시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뭐 300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현재는 매물대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늠 잡는 것은 옵션의 가격 계산 정도와 기술적인 분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1차 지지 421.5 분명히 의미 있는 자리나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침 9시 10분에 10분하고 11분에 강력 이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준 자리가 이탈되네. 쇼 포지션 잡고 쇼 포지션 그 손절가 잡고 쇼 포지션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 이탈인데 이탈하네. 나 쇼 포지션 잡아야지. 근데 손절은 여기서 해야겠다. 왜? 다시 내가 기준으로 본 이탈 자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나는 내가 봤던 게 틀린 뷰가 되니까 교정을 해줘야 된다. 교정을 해준다는 것은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손절 컬 잡고 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손절 잡고 손절이 안 됐으니까 익절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레벨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 다시 그걸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중간에 챙기면서 갈 수도 있다. 기준을 잡고 또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 잡고 숏 포지션이 가능했다. 자,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들을 한번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8시 46분 기준 음봉 처리. 자, 요걸 기준 음봉으로 본다면 얘 자체가 하락으로 볼 수 있겠고 그 기준음봉의 끝자리인 시가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은 손절이라는 게 일단 생략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냥 수익이 나고 자 하향 이탈 여기서 나오죠. 자 하향 이탈 나오기 전에 여기서 한번 음봉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한 번 더 끊어갈 필요가 있겠고 다시 잡을 필요가 있겠죠. 9시 10분에서 11분이 바로 그 자리 1차 지지자를 이탈하는 그 봉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숏 자리가 되는 거고요. 9시 36분에는 이제 자 어느 정도 자 밀리고 쌍바닥을 뭐 잡으려
하기 직전인가요? 아 36분 여기네. 36분 먼저 이탈을 받네요. 자 여기도 여기는 419.2가 2차 지지, 2차 지지로 말씀드렸던 자리를 자, 이 하향 이탈하는 그런 자리였네요. 여기 요 하향 이탈하는 자리로서 쇼 포지션을 또 공략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전날 항생이 열릴 때 같이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지지받았던 똑같은 자리가 반복되는 거였고요. 그 전날 흐름을 보시면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멈칫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항생이 거래되기 시작한 그날이랑 딱 겹쳐서 유의미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은 올라갔고 이 금요일은 내려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그 다음에 빗각 10시 49분 이탈 자리. 자 10시 49분 이탈 자리.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본 자리입니다.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그 항생 지지받았던 그 항생 열릴 때 지지받았던 요 자리 418포인트 자리인데, 자 여기를 계속 지지했잖아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지지를 받았는데, 자 요 자리가 이탈하는 순간에 숏 포지션 공략 가능한 타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탈하면 여기 손절 잡고 가야죠. 손절 잡고 갔기 때문에 손절이 안 되면 익절 수익 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 구간 나눠 가지고 내가 목표가 설정해서 분할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까지 가서 수익 내거나. 자 빗각 추세 쌍바닥을 잡던 11시 34분경 자 여기를 살펴보면요. 자 11시 34분경 어디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 빗각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시장은 다시 요렇게 쌍바닥 잡았죠. 쌍바닥 잡을 때 봉들 배열 보시면 음봉을 덮어내는 거 두 번 나오고 추세를 형성해서 연결해 볼 수 있게 좀 나중에 써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시 34분경 볼벤 상단 및 당시 23.6% 자리, 요거는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23.6짜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요 자리입니다. 내려와서 반등으로 좋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시장을 돌릴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바로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을 겁니다. 오늘 꼬리를 뭐 달긴 달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시장의 하락 압박이 더 거세다.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이고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 크게 꼬리 달지 못하고 시장의 전환점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디까지 갈까? 봤던 거죠. 그래서 23.6 부근과 노란선, 볼벤 이런 것들이 주요 타점으로 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략을 했는데 여기도 2시 정도, 2시 초반 때 분명히 이제 많이 못 올라가는 노란선, 그다음에 볼벤 많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 잡고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안 잡으면 공략을 못 하는 거고, 손절을 잡으면 공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또 빗각이 이탈됐죠. 자 여기서 형성된 요 빗각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탈. 자 여기도 이탈되는 척을 했는데 볼벤 하단이 바로 있었고 여기도 볼벤 하단이 바로 있어서 한 번은 접고 가서, 자 사실 요때 후반부에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부에 들어갔어도 바로 커트하고, 전반부에 들어갔어도 바로 올라오면 커트하고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히는 자리를 통해서 또 내려왔고,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하는 것과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고요.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는 필수입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0만 주 매도했고요. 실적 발표 예정일이 밀리면서 7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690에서 70, 그 다음에 650에서 652, 요거는 이제 오래된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대 역할은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첫 번째로 가는 650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 615, 600, 590, 570, 55,700, 54,000에서 54,400, 53,000, 51,800, 5만인데, 자, 그 전까진 계속 박스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던 자리들이었어요. 항상 구간을 넘나드는 그런 변동이 나타났었죠, 대부분. 자, 그런데 이제 그게 615에서 621 전고 여기까지 드디어 돌파해서 뚫은 삼성전자는 다음 매물 라인인 조금 더 멀리 동떨어진 65,000 라인을 딱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는, 찍고 터닝하는 모습을 금요일 본장 초반부터 보여주더니 마침내 63,000까지 밀리면서 하락장을 초반에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체크는 엄청 중요해 보이고요. 거기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또 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의미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죠.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4,551억 매도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9월물 단독 매도 누적이 2조 원을 채웠습니다. 장기 선물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종가에 투신이 근 6천억 원을 매도했죠. 종가에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축소하고 나머지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투신이 6천억 가까운 매도가 있었습니다. 투신권의 종가 5천억 원 이상의 매도는 시장의 수일 내에 단기적 방향성에 유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3천억, 5천억, 7천억대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7천억대면 좀 더 확률이 높고, 5천억은 중간 확률이고, 3천억대는 조금 다소 낮은 확률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팅한 방향 결대로요. 그러니까 투신이 6천억을 매도한다면 요거는 이제 꽤나 괜찮은 확률로, 투신이 5천억을 넘었으니까 종가에 괜찮은 확률로 요 매도가 힘이 이제 앞으로 수일 동안 쓰여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당일 수급의 모든 숫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금요일처럼 하나에만 꽂히면 안 돼요. 와, 외국인 콜옵션 매수하네, 상승이다, 이렇게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다른 쪽을 봐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결국에는 시야가 좁은 채 그냥 하루가 꼬이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비차익은 165억 매도를 했는데 특이했죠. 장중에 2,700억대까지 매도했던 프로그램은 막판에 많이 떨어진 조선 방산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급히 들어오며 165억까지 매도를 줄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매수세가 급히 들어올 때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주 수급은 아니었죠. 자, 여기서 주된 수급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자, 후반부에는 장 후반부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은 메인 수급이 아니라 단순히 저가로 내려온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주워 담는 모습이었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수급이 후반부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25조 9,76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61.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4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장기 추세 비각 확인을 하고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만 가까스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켜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지켜지려면 장대 양봉을 뽑고 올라오겠죠. 월봉으로. 자, 변동성 지수입니다. 6.34% 하락한 25.48로 마감을 했고요. 자, 아직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금요일에 아주 소폭 반응이 나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하락장으로 이제 풋옵션의 거래가 붙은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와 변동성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7월 7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미국 고용 동향 지수, 그다음 미국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7월 8일 화요일에는 여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 그다음에 호주 금리 결정 있고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합니다. EU 재무장관 회담 일정 있고요. 미국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와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있습니다. 7월 9일 수요일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유예 만료일이 0시 1분부로 만료가 발효가 되며, 그다음에 중국 CPI, 그다음에 P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에는 블록딜 콜옵션이
또 치러지고 있는 이 7월 옵션 만기가 되는 만기이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예정되어 있는데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 연설,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에는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와 IEA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 예정입니다. 7월 12일 토요일에는 중국 수출입 통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변동성 장세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이제 판가름하는 변곡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월요일에 한 템포 쉴지 아니면은 금요일에 빠졌던 결대로 한 번 더 눌러줄지 시장 분위기 파악하면서 함께 시장 라이브로 방송을 통해서 또 체크하고 또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 구독자분들이면 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매매일지도 써보시고 장 마치고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또 피드백 받으실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은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참여 방법은 현재 영상 하단부에 하단부에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